안녕하세요. 캐드공방의 김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실기, CNC 공개 문제의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후면부와 전면부를 한 강좌로 하면 총 시간량이 많아서 후면부와 전면부를 따로 분할해서 강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공개문제 1번에서 20번까지 모양은 같고 다만 치수만 다릅니다. 그래서 후면부의 수기 프로그램은 공개문제 1번 후면부 강좌만 올리겠습니다. 다른 문제의 후면부는 1번 후면부의 강좌를 참고해서 치수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기 프로그램 작성에 기초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초해설 1강과 기초해설 2강을 학습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고요. 이 강좌에서는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하고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심코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검증하는 단계까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CNC 공개 문제 8번 전면부의 수기 프로그램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코를 열고요. 편집기 탭으로 가서 새 파일 클릭하시고 백플로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플로 설정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백플롯의 컨트롤 형식이 ISO 터닝 제대로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X100은 X0.100 이 부분에 체크를 해 줍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 주어야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점이 누락되었다거나 잘못 코딩을 하게 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혹시 반지름 보정 불가능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 분들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애니메이션 옵션으로 가서 3D 밀링 및 터닝 새로운 오픈 GL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 심코의 이 창이 영문으로 되시는 분들은 일반 탭으로 가서 언어 부분에서 코리안,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언어를 바꾸신 분들은 심코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이 언어가 바꿔져서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는 왼쪽 위에 보시면은 백블러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창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왼쪽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자리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코딩한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추어서 공구 경로를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 조절을 해 놓으시고 코딩을 하시면은 중간중간에 공구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에러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간격은 이렇게 많이 넓은 공간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축소를 해서 미리 보기 공간을 좀 더 확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으면은 파일을 클릭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파일의 이름을 비번호로 지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등번호 또는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게 전면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F라고 구분할 수 있도록 기호를 하나 더 넣어주시고 점 마침표를 찍은 다음에
파일의 확장자는 nc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8번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폴더를 어떻게 만들고 파일은 어떻게 저장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행해 주시면 될 겁니다. 수기 프로그램 작성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입력할 거는 %라는 기호를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프로그램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번호는 알파벳에 5를 입력합니다.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작성하는 알파벳 기호는 모두 대문자로 작성을 해줍니다. 프로그램 번호는 4자리 숫자까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EOB 기호를 넣어줍니다. EOB라고 하는 것은 엔더 블럭이죠. 그래서 키보드에 세미콜론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 EOB 세미콜론을 입력하지 않아도 작동하는데 이상이 없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을 구분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많이 힘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을 해 주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번호를 1, 2, 3, 4로 입력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도면의 부품은 뒤쪽 후면부를 먼저 가공을 하고 전면부를 가공을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하나로 해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을 후면부 따로 전면부 따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후면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 번호를 1, 2, 3, 4라고 썼다면 전면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똑같이 1, 2, 3, 4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1, 2, 3, 5 이렇게 서로 다르게 구별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프로그램을 열어서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또는 이 프로그램을 기계에 세팅을 할 때 전면부 프로그램인지 후면부 프로그램인지를 바로 내가 식별할 수 있도록 여기에 가로를 입력하고 프론트라고 입력을 해 주시거나 또는 F라고 입력을 해 주셔서 구별을 해 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만 여기에 입력하는 글자는 한글을 입력하시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문을 입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번호까지 입력을 했으면 제일 먼저 기계 원점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G28 U0.W 0.25B 이렇게 해서 기계 원점 복귀를 시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제일 먼저 황사 가공, 두 번째 정사 가공, 세 번째 홈 가공, 그리고 네 번째 나사 가공 이러한 순서로 프로그램 작성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황사 가공을 하기 위해서 황사 공구를 불러옵니다. 보통은 황사 공구가 1번, 정사 공구가 3번, 홈 가공 공구는 5번, 나사 절삭 공구는 7번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만은 기계에 따라서 또는 가공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구의 번호를 어떻게 배정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작성을 해 주시고요.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구를 어떻게 배정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번, 3번, 5번, 7번으로 가정을 하고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T0100 해서 황삭 공구를 불러옵니다. EOB. 제일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은 최고 회전수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G50S 1400 그 다음에 EOB 해주고요. 다음엔 주속 제어를 해줍니다. G96S 120 M03 해서 정회전 지시까지 해주고요. 다음에 G00 X55점 Z10점 자 이렇게 해서 안전 위치를 지정해주고 T0101 해서 공구 보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M08 절삭류를 켜줍니다. EOB 해주고요. 이제는 가공을 할 수 있는 위치로 공구 대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Z2점 EOB 자 이렇게 해주면 가공할 위치로 공구를 불러다가 대기를 시키는 거죠. 먼저 앞에 있는 이 단면을 가공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면 가공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G01 Z0.2 F0.25 해서 EOB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X-2점 EOB 그리고 나서 G00 X55점 Z2점 EOB 해서 다시 공구 대기 위치로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공구 대기 위치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0.2만큼 남기고 단면을 절삭한 다음에 다시 공구 대기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면 가공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외경 가공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 지시를 합니다. G71 U1.5 절임량 지시죠. 그 다음에 R0.5 EOB 해서 도피량 지시해 주고요. 다시 한번 G71 해서 시퀀스 지시를 합니다. P10, Q20 그리고 나서 U0.4 W 0.2 그리고 F 0.25 EOB 이렇게 해서 X방향과 W 방향에 각각 0.2만큼 여유를 남기고 0.25의 이송 속도로 황삭 사이클 가공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시퀀스 번호에 맞추어서 N10 전개 번호를 지시하고요. G00 X12점 EOB 해줍니다. 그리고 전개 번호가 다시 나오는 거는 지워주시고 G01 Z0점 EOB 이렇게 해서 가공을 시작할 위치로 바로 진입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요 윗부분 이리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X16점 그리고 Z는 뒤로 빠져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2점 해주고요. EOB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으로 16의 마이너스 2 부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홈 부분은 나중에 홈 가공할 때 따로 지시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바로 쭉 절삭을 합니다. 그래서 Z-20까지 절삭을 해줍니다. 자, 중간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쭉 가공을 해 나갈 건데요. 이 부분에 보면은 중간에 치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치수 기록을 한번 해주고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 있는 지점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리 올라가서 이렇게 와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 원호 가공이 시작되는 이 지점 여기는
밖에 30에서 반지름 3만큼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6을 빼주게 되면은 x는 24가 되겠죠. 다음 요 위에 이렇게 원호 가공이 끝나는 지점, 여기 요 부분에 Z 수치는 33이 되겠죠. 33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홈 가공을 시작하는 요 지점은 전체가 53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5인데 15에서 5를 공제하면 10mm가 되겠죠. 따라서 53에서 10을 빼주면 43mm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쭉 와서 1이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데, 자, 이 부분에 치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치수를 계산을 해서 구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임의의 지점으로 이렇게 나누어 준다면은 여기를 A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점 치수는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A의 치수는 요 길이가 49고요. 요 아래 부분의 길이는 30입니다. 그래서 49에서 30을 빼고, 자, 요 부분을 나누기를 합니다. 2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9에서 빼기 30을 하고요.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러면 9.5라는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9.5, A는 9.5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의 B는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B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각도를 이용해서 탄젠트를 사용합니다. 자, 탄젠트 48도가 되겠죠. 탄젠트 48도는 B분의 A가 되기 때문에 A는 9.5가 됩니다. 그래서 이 B를 구하려면은 이 B는 9.5를 탄젠트 48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9.5를 나누기 합니다. 가로를 열어주고요. 탄젠트 48을 입력합니다. 48의 탄젠트입니다.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8.5라는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B 지수는 8.5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8.5.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8.5이기 때문에 53에 8.5를 플러스 시켜주면은 61.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필요한 치수는 전부 구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요 위에 부분 22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x 22.25b. 다음엔 여기까지 이동을 해줘야 되죠. z 마이너스 30.25b. 그리고 x 24로 갑니다. x 24.25b. 자, 그리고는 원호 가공이죠. 이 원호를 따라서 그대로 원을 그려 본다면은, 자, 여기 x 24 지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따라서 원을 그려보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되죠. 따라서 여기는 G03, X는 30까지 올라가죠. X 30점, Z는 33까지 갑니다. Z 마이너스 33점. 반지름 값은 3입니다.
R3.25B 이렇게 해서 원호 가공을 지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직선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G01 Z-53.25B 해줍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사선으로 가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X는 49점, 다음 Z는 61.5가 되겠죠. 마이너스 61.5 25B 이렇게 해서 사선 가공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전면 가공은 끝납니다. 그렇지만 후면부 가공을 했을 때 한 이 정도까지 쭉 가공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끝내버리면은 여기에는 거스러미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스러미를 없애기 위해서 약 1mm 정도만 더 추가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Z-62.5 25B 이렇게 해서 약간만 꺾어주게 되면은 거스러미가 제거가 되겠죠. 자, 이제 경로가 끝났기 때문에 N20에서 전개번호 지시를 해주고요. U1.25B 해주고 다시 나오는 전개번호는 지워줍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황사 가공의 경로 지시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가공 지시가 된 거죠. 자, 이제 원점으로 가기 위해서 G00 X 100점, Z 100점 이렇게 후퇴를 해주고요. T0100에서 공구 보정 취소를 시키고 M09 절상류도 꺼줍니다. 다음 M05 25B 해서 주속 정지시키고요. G28 U0. W0.25B 기계 원점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다음에는 M01 25B 해서 옵셔널 스톱을 시켜줍니다. 자, 중간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삭 사이클 가공 지시를 전부 했습니다. 이제는 이 황삭 사이클 가공한 이 사이클의 시퀀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그대로 정삭 가공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삭 가공은 3번 공구를 사용합니다. T030025B. 자, 황삭 가공에서 계략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쭉 이제 작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 보면서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요.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은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쭉 들으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시면은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G50 S1500 25B 해주고요. G96 S130 M03 25B 해줍니다. 자, 조금 잘 보이도록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공을 했고요. 이제 G00 X55점 Z10점 그리고 T0303 M08 25B 해줍니다. 다음에 Z2.25B 해주고요. 단면 가공을 하겠습니다. G01 Z0점 F0.15 25B 해줍니다. X-2.25B 해주시고 G00 X55점 Z2.25B 해줍니다. 이제는 황삭 가공을 할 때 여기에서 사이클 지시를 할 때 P10, Q20이라는 시퀀서 번호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번호를 이용해서 정삭 사이클로 갑니다. G70, P10, Q20 이렇게 해주시고 F0.15 25B 해서 정삭 사이클 지시를 한 번 더 해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가공이 됩니다. 이제 G00, X 100점, Z 100점, 그리고 T 0300, 공구 보정 취소하는 거죠. M09 EOB 절삭류 정지해 주시고, M05 EOB G28 U0점, W0점 EOB 해 주십니다. 그리고 M01 해서 옵셔널 스톱 해주고요. 자, 이제 정사 가공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있는 홈과 여기에 있는 홈의 홈 가공을 하겠습니다. 홈 가공 공구는 5번입니다. T0500 EOB. 이제 홈 가공이나 나사 가공을 할 때는 주속 회전수 제어를 해줍니다. 따라서 G97, S500, M03, EOB 이렇게 해주시고요. 안전위치 진입을 들어갑니다. G00, X55점, Z10점. 자, 그리고 나서 T0505 공구 보정 해주시고요. M08, EOB 합니다. 다음에 Z2점 해서 공구 대기 위치로 간 다음에 이제 이 홈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공구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공구 위치를 Z-20점 EOB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겠지만은 공구가 여기로 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홈 가공 속도로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죠. 그래서 이 가까운 부분까지는 바로 급속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홈 가공을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턱이 22mm이기 때문에 24mm나 26mm 정도 위치까지 급속 이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X26점 EOB 해줍니다. 이제 이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홈 가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G01, X는 12까지 가죠. 12점, F 0.06 EOB 해줍니다. 그래서 홈 가공을 할 때는 절삭 명령을 내린 다음에 반드시 휴지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G04 P1000 EOB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P1000 1초 동안 잠깐 머물렀다가 뒤로 빠져나오라 하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후퇴를 할 때는 처음에 대기했던 지점까지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X26 X26점 F 0.25 EOB 이렇게 해서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할 때는 처음에 절삭할 때하고는 다르게 비어있는 공간에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도 크게 지장이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용한 지령이 G0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G01을 입력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G04는 원샷 지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블록에서만 유용한 지령이죠. 그래서 이 G04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EOB 명령을 하는 순간에 G04 지령은 끝난 거죠. 그러면 어느 게 유효하냐 그러면 모달 지령인 G01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X26은 별도의 지령을 넣지 않아도 이 G01에 의해서 직선 절삭하는 명령으로 F0.25에 맞춰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에 F0.25라는 이송 속도는 생략을 하고 그냥 G00, X26점 이렇게 해도 그래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가공을 하고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구대기 위치로 지금 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참고로 하실 게 홈 절삭 공구는 폭이 3mm짜리가 있고 4mm짜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3mm짜리와 4mm짜리는 프로그램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다르냐면 3mm짜리는 5mm 폭에 3mm를 가공했기 때문에 2mm가 남는 것이고요. 4mm짜리는 1mm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부분만큼 맞추어서 이동을 해가지고 추가 절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홈바이트의 폭이 얼마인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험장에서는 정말로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는 3mm를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고 2mm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mm만큼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래서 W2.25B 이렇게 합니다. W는 상대 좌표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이만큼 이동을 하라는 얘기죠. 여기를 좀 전에 했던 Z 위치에서 Z-20에서 2mm만큼 빠져나오게 되면 Z-18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Z-18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위치를 잡았으니까 다시 이 가공을 시작합니다. G01 X12점 F0.0625B G04 P1000 25B 다음 후퇴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후퇴를 한 다음에 이쪽 홈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26만큼 후퇴를 한다면 여기에 걸리게 되죠. 따라서 한 번 더 후퇴를 해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30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X 34.25 X 34만큼 이렇게 빠져나와 주는 것이 좋겠죠. F 0.2525B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 34만큼 이렇게 후퇴가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요 뒤에 있는 이 위치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Z가 43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Z-43.25B 이렇게 해주시고요. 홈 가공을 시작을 합니다. G01 X는 22가 되죠. 22점 그리고 F 0.0625B 자, 그리고 나서 G04 P1000 25B 그리고 다시 후퇴를 합니다. X 34점 F 0.25 25B 자, 이번에도 5mm가 되어 있기 때문에 2mm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죠. W2.25B 해주시고 G01 X 22점 F 0.06 25B G04 P1000 25B 그리고 X 34점 F 0.25 25B 이렇게 해서 다시 뒤로 후퇴를 해서 대기 위치로 빠져나옵니다. 이제 홈 가공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기계 원점 복귀를 해줘야 되겠죠. G00 X 100점 Z 100점 그리고 나서 T0500 공구 보정 취소합니다. 그리고 M0925B 절삭유도 끄고요. M0525B 주속 정지시키고 G28U0.W0. 해서 기계 원점 복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M0125B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홈 가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사 절삭 가공을 합니다. T070025B 나사 절삭 가공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바로 주속 회전수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G97 S500 M03 25B 이렇게 해주시고요. G00 X55점 Z10점 자 T0707 공구 보정합니다. M08 절삭류 켜주고요. 자, 여기에서 대기 위치로 가야 되는데요. 나사 절삭을 할 때는 대기 위치를 계산에 의해 산출해서 지정해 줍니다. 자, 중간 저장 한번 하고요. 계산하는 공식은 첫째, Z 위치는 M16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이 피치에 해당되는 위치로 Z 위치는 초기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에 X 위치는 M16이라고 되어 있는 이 16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있는 피치 곱하기 2를 합니다. 따라서 X는 20점 이렇게 되겠죠. 다음엔 절삭을 할 때 이송 속도가 있죠. 그래서 F 이송 속도는 리드하고 같습니다. 리드라고 하는 거는 나사를 1회 감았을 때 얼마만큼 진출하는가 하는 진출 거리죠. 이 리드는 나사 줄수 곱하기 피치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사는 한 줄 나사이기 때문에 바로 피치하고 같은 값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이송 속도는 2.0이 됩니다. 다음에 Z의 가공하는 길이는 자, Z 가공 길이는 여기 5mm를 빼주면 15mm가 되고요.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5mm의 절반 그러면 2.5가 되겠죠. 그러면 2.5 더하기 15 그러면 17.5mm만큼 되겠죠. 그래서 Z 이송 거리는 17.5만큼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뒤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 주어야 됩니다. 자, 이 재원에 의해서 세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Z 위치는 Z2.25B, X 위치는 X20.25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사 절삭을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나사 절삭 사이클의 시작 위치를 지정을 해준 것이죠. 이제 나사 절삭 사이클 명령을 합니다. G92 X는 M1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점 해주고요. Z는 마이너스 17.5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17.5. 자, 이렇게 지시를 한 다음에 F는 아까 2.0 했죠. 그래서 2.0, 25B 이렇게 해서 나사 절삭 사이클의 명령을 지시를 합니다. 자, 이제는 쭉 나사 절삭 사이클에 맞춰서 절입을 시켜가면서 깎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사 절삭 사이클을 보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피치에 의해서 얼마만큼 절입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좀 더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치는 2.0이고 2.0인 경우에 어디만큼 와 있냐 그러면은 1회에서부터 8회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0.35, 그 다음에 0.25, 0.19, 0.12, 그리고 0.1, 0.08, 그리고 0.05, 0.05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치수는 전부 편측 치수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0.35 곱하기 2, 0.7이 되겠죠. 그 0.7은 여기에 있는 x16에서 빼줍니다. 그러면은 x15.3이 되겠죠. 두 번째는 0.25 곱하기 2, 0.5가 되겠죠. 그러면 15.3에서 0.5를 빼줍니다. x 14.8 2호비. 그 다음 세 번째 0.19 그러면 0.38을 빼줍니다. 그래서 14.8에서 0.38을 빼주면 x 14.42가 되겠죠. 다음엔 네 번째는 0.12 그래서 0.24를 빼줍니다. 14.42에서 0.24를 빼주면 x는 14.18이 되겠죠. 다음 0.1 곱하기 2 해서 0.2를 빼줍니다. 그러면 x는 13.98 되겠죠. 다음엔 0.08 곱하기 2 해서 0.16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x 13.16을 빼니까 82가 되겠죠. 다음엔 0.05 곱하기 2, 0.2를 빼줍니다. x는 13.72가 되고요. 역시 0.05, 그래서 0.1을 빼줍니다. 그래서 x는 13.62 이렇게 이옵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듯이 이렇게 절임량 지시한 만큼 전부 이렇게 쭉 절삭이 돼 있어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쭉쭉쭉 깎아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이클로 나사 절삭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은 이제 기계를 원점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G00, X 100점, Z 100점, D 0700 공구 보정 취소시키고요. M09 EOB 절삭유도 끕니다. M05 EOB 더 주속 정지시키고 G28 U0점 W0점 EOB 기계 원점 복귀를 시켜주고 M02에서 프로그램 종료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퍼센트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프로그램 종료는 M02가 있고 M30이 있습니다. M30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처음으로 리와인드 하라는 명령이고요. M02는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옵셔널 스톱이라고 해서 M01이라는 명령을 중간중간에 사용을 했었죠. 이 M01이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명령은 기계의 옵셔널 스톱 버튼을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M01을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한 단계마다 M01이 지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 공구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에 있는 도면하고 이렇게 맞추어 봐서 잘 가공이 되어 있으면 자, 이대로 저장을 해서 가공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있는 거는 내려놓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도 지우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요 위에 있는 솔리드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솔리드 설정 여기를 클릭을 해서 먼저 직경은 50을 지시해 주고요. 길이는 88이죠. 88. Z에 대한 위치는 0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많은 길이가 남아 있다면 그 길이를 지시해 주지만 지금은 88에 0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첫 번째 공구 T0101은 황삭 공구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고 공구 설정에서 길이 직경은 12, 코너 반지름은 0.8, 각도는 80도, 측면 클리어런스는 5를 지시해 주고요. 공구 체인 노드 저장 한번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 줍니다. 두 번째 T0303은 정삭 공구입니다. 역시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고 공구 설정에 가서 길이 직경은 12를 선택하고 코너 반지름은 0.4를 선택합니다. 각도는 55를 지정해 주고요. 측면 클리어런스는 5. 확인한 다음에 역시 공구 체인 로드 저장을 클릭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D0505는 형식은 그루빙을 선택해 주고요. 공구 설정에서는 폭은 3mm 그리고 나머지는 0, 0, 0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4mm짜리 홈 절삭 가공을 하게 되었다라면 여기에서 이 폭은 4mm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홈바이트가 4mm 폭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로그래밍을 4mm로 프로그래밍을 했다면 여기는 4mm로 지시를 해 주어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역시 공구 체인 로드 저장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마지막 0707은 나사 절삭이죠. 형식은 삼각형을 해 줍니다. 물론 이 형식에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보다는 삼각형으로 해주는 게 시뮬레이션이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해주시고요. 공구 설정은 길이 직경은 6, 코너 반지름은 1, 측면 클리어런스는 0.1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공구 체인 로드 저장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여기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뮬레이션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시뮬레이션을 바로 지시하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타임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속도 조절도 잘 되고요. 훨씬 편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이 모양하고 여기 도면에 있는 이 모양을 대조를 해보고 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자, 이 뒷부분에 보면은 턱이 보이죠? 여기는 턱이 없는데 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턱이 있는 게 맞죠? 얘는 가공이 아직 안 된 부분이고 여기는 49mm로 가공이 된 부분. 다시 말하면 후면 가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전면 가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49mm로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전혀 턱이 지지를 않고 매끈하게 가공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CNC 공개 문제의 수기 프로그램 작성을 마치고요. 수기 프로그램의 작성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은 좌측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에서 코딩 중에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제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복 연습해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